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화요일 VOA 한국어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The main thing is that Iran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You cannot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2차 협상을 위해 JD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대표단이 파키스탄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휴전 속에서도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부터 VOA 한국어 방송은 방송 시간을 1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미국과 한반도 소식 그리고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뉴스는 장양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을 들어보는 전문가 인터뷰, 뉴스의 이해를 돕는 익스플레이너,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서 준비한 프리덤 250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2차 협상을 위해서 JD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대표단이 파키스탄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직접 회담에도 나설 수 있다며 협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미국 대표단이 이란 정권과의 2차 직접 협상 가능성을 위해 20일 파키스탄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도 이란 측과 직접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JD 벤스 부통령,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제러드 쿠슈너 대통령 고문이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다며 파키스탄 현지 시간으로 이날 밤 아슬라마바드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열릴 미국과 이란의 회담 계획을 잘 아는 백악관 소식통은 월요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대표단이 곧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가 생길 경우 이란 정권 대표들과 직접 만나는 데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벤스 부통령과 위트코프 특사, 쿠슈너 고문은 앞서 지난 11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해 이란 관리들과 회담했습니다. 당시 회담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 속 임시휴전을 굳히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는 47년 된 급진 이슬람 정권이 미국과 직접 협상에 나선 첫 사례였지만 협상은 21시간 만에 돌파구 없이 종료됐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휴전 속에서도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0일 레바논 남부 주민들에게 국경 전체를 잇는 특정 구역에 진입하지 말 것과 리타니 강에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이뤄진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간 10일간의 휴전은 16일 발효됐습니다. 이번 휴전으로 3월 2일 시작된 충돌은 대부분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영국도 가세에서 도발 중단과 대화 복구를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지난 1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공동 규탄하고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백용진 한국 외교부 한반도 정책국장, 오츠카 켄고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심의관과 유선 협의를 갖고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위반한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3국은 또한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이 같은 도발을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현재 평가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미군 인원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들에 대해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맹 파트너국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미국은 본토와 영내 동맹국 방어에 대한 공약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오전 6시 10분쯤 북한이 심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으며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연이은 미사일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 정부의 평화 정착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도 이날 성명에서 1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또 다른 위반으로 영내 평화와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 8일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과 탄도미사일 한 발을 잇따라 발사한 지 11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북한은 올해 들어 7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이번 발사 관련해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집속 탄두를 장착한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최근 합법적인 우주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우주 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와 2270호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도 20일 VOA에 북한의 어떤 우주 발사체 기술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전용될 수 있다면서 북한의 평화적 우주 개발 주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almost no technological difference. 위성을 탑재하는 발사체와 탄두를 탑재하는 미사일 사이에는 기술적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Missile that carries warheads as its payload. 정찰 위성이든 핵탄두 탑재 미사일이든 전달 체계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Or for a missile that's carrying a nuclear warhead. 앞서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대외 선전 웹사이트 내 나라는 지난 12일 세계 우주 비행의 날을 맞아 북한의 우주 개발 사업을 소개하면서 우주 개발이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이 사이트는 또한 실용적인 기상 관측 위성, 지구 관측 위성, 통신 위성 보유를 우선시하고 농업, 수산, 기상 관측, 통신 등 여러 분야의 우주과학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합법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옹호해 나갈 수 있는 우주법 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가상화폐 서비스 업체 켈프다오가 대규모 해킹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데이터 전송 기술을 개발하는 미국 핀테크 기업 레이어제로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레이어제로는 20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공식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라자루스 그룹 중에서도 트레이더 팀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켈프다운은 이용자들이 맡긴 가상화폐를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동시에 운용해 수익을 극대화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번 해킹으로 공격자는 켈프다운 시스템에서 RSETH 토큰 11만 6,500개를 탈취했으며 피해액은 약 2억 9,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RSETH는 켈프다운과 이용자의 예치금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가상화폐입니다. 탈취된 자산은 곧바로 외부 대출 플랫폼에 담보로 맡겨져 현금화에 활용됐으며 관련 플랫폼들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거래 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레이저 제로에 따르면 북한 라자루스 그룹 소행으로 추정되는 이 공격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외부 데이터를 연결하고 거래를 검증하는 핵심 서버 중 2곳을 장악해 허위 거래 정보를 주입하고 나머지 정상 서버에는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마비시키는 이른바 디도스 공격을 가해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검증자가 조작된 정보를 보도록 유도해서 자금을 탈취했습니다.
한편 라자루스 그룹은 지난 1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 파생 상품 거래소인 드리프트 프로토콜에 대한 2억 8,500만 달러 규모의 해킹에도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